안녕하세요. 예당 인테리어 임준영 과장입니다. 저번에 이제 공사를 했던 간성 레미안자이 현장이 지금 완공되어서 입주를 하신 상태고요. 인테리어 이렇게 입주하신 후에도 과연 예쁜가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입주하고 나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현관은 저희가 이제 밖에 있는 공동주택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부만 이렇게 새로 저희가 리폼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소프트 매트 필름이라는 건데, 이제 화면상으로는 아마 이게 질감이 표현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만져보시면 되게 부드러워요. 네, 그래서 이제 소프트 매트 필름으로 이렇게 현관에 선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필름으로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쭉 돌아서 보시면 벽체는 이제 주방 거실 기준으로 해서 전실도 마찬가지고요. 동학 디자이너리라는 제품으로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현관 내지는 전실에는 이제 이렇게 세팅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저희 고객님처럼 의자나 이렇게 소품들 심플하게 이렇게 세팅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이제 방화문이 있던 틀인데요. 아치 잡아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네, 들어오시면 기존에 있는 이제 전에 비포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비어있던 곳이었는데 이쪽에다 저희가 신발장을 새로 형성을 했고요. 이쪽에는 이제 이렇게 팬트리장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자전거를 넣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만 저한테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넣을 수 있게 구성을 해서 이렇게 선반들이 일괄적으로 좀 약간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이제 요거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거니까요. 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페트 제품으로, 무광 제품이고요. 이 페트 제품으로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해드렸는데요. 가구에 설치하실 때 포인트를 제가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가구는 이렇게 이제 몰딩이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네. 이게 이제 18mm, 쉽게 말해서 2cm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2cm 들어가면 이쪽 끝부분에도 2cm,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보셨을 때 이쪽에도 2cm, 이쪽에서도 이제 2cm, 이런 식으로 이제 간격이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어 사이즈들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쪼개는 게, 요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부 몰딩을 없앴고요. 뒤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가구들 보시면 이렇게 이제 라인만 보이시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문 위에 이렇게 몰딩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문 뒤로 들어가는 것들과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몰딩이 없는 것들이 좀 더 깔끔하다, 이렇게 이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옆면이 보이는 건 사실 예쁘진 않아요. 이렇게 이제 한 면 전체를 마치 벽면처럼 이렇게 보이게 세팅을 하는 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나는 가구다 하고 이렇게 티가 나면 덜 예쁜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전실 현관이 이렇게 이제 넓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 소파 같은 것들 이렇게 실용성 있게 잘 저희 고객님께서 세팅을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부로 들어갈 건데요. 이렇게 중문이 설치가 되었어요. 근데 이 중문 제품은 이렇게 요즘에 이제 트렌드ing 간살도어로 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영림의 스테이라는 제품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대칭으로 시공이 되었는데, 비대칭 문을 커스텀해서 이렇게 정대칭으로 제가 제작을 맞춰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금색을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금색이 도장이나 도금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그 제품이 벗겨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손잡이를 교체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물이기 때문에 벗겨져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색이 유지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제품으로 이제 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마루 같은 경우는 DM 매종의 LM이라는 제품인데, 이 친구는 두께가 그 원목 두께만 1cm예요. 그래서 국산 마루 중에는 가장 이제 고가인 제품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쪽에다 이렇게 보시면은 발판을 만드는데, 요거는 이제 40cm 정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만드는데, 이 발판을 이렇게 이제 같은 타일로 이렇게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 신축에 같은 거 보면은 원래 아파트에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대리석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마루가 완전 고가다 보니까요, 퀄리티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발판을 마루로 마감을 했습니다. 타일로 처음에 올렸다가 예쁘지 않아서 마루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중문이랑 설치를 하고 나니 이렇게 이제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일괄 그 상로 스위치인데요. 이렇게 여기서 껐다 켰다, 여기서 켰다, 저쪽에서 끄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설치해 드렸고요. 중문이 사이즈가 2240이네요. 이렇게 이제 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을 보시면 2100 정도 이렇게 조금 넘어요. 2100이 좀 넘는데, 문 사이즈가 크면 이제 문값이 비싸고요. 일단은 이제 문이 짧으면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방 부분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마치 문처럼 보이게 이렇게 이제 아파트들에서 많이 작업을 하는데요. 그거보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이 하나의 사이즈가 이렇게 긴 게 상당히 더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중문이 보시면 문 한 짝이 60cm가 좀 넘어요. 근데 이제 60cm면은 사람이 혼자 이렇게 하나의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약간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정대칭으로 만든 이유는 문을 두 개 열라고 그렇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일부러. 정대칭이 예쁜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한쪽 문을 여는 것보다 양쪽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갈 때 사람한테 만족감을 준다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높으신 분들 자리에 가면 늘 문은 양문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번에는 이제 거실 화장실을 보여드릴 건데요. 관성 레미안자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이제 문에 무늬가 있어요. 이런 문들은 랩핑 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평자보다는 조금 덜 예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관성 레미안자이에 들어간 문이 이 그레이드를 맞추려면 상당히 가격이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랩핑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 조명 보여드릴게요. 자, 조명 여기 하나 켜졌어요. 스위치 하나 별도로 잡아서 이렇게 하나만 켜드렸는데 네, 이렇게 크게 켜면 다 켜지는 거고요. 이 이유는 밤에 화장실을 왔을 때 화장실이 이렇게 너무 밝아버리면 잠이 다 깨요. 이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를 쓰고 오실 때만 하나만 켤 수 있게 이렇게 따로 작업을 했고요. 이제 샤워하실 때는 이렇게 다 켜시고 작업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제 여기 바닥에 턱을 높였는데 이쪽에다 이렇게 유리 파티션을 하고 이렇게 문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건식으로 쓰고 여기는 스침으로 쓰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굳이 이제 뭐 그것까지는 필요 없으실 것 같다 하셔서 이렇게 이제 유리는 빠진 걸로 처음에 기획안과 다르게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었고요. 여기 들어간 제품들은 뭐 전반적으로 다 이제 고급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메리카 스탠다드 제품으로 다 세팅되었고 벽바닥 이제 포세린 타일로 이렇게 이제 똑같이 시공이 되었고요. 욕조는 오닉스 욕조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복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분들 이렇게 디자인홀로 다 시공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화이트가 베이스고요. 여기 이제 문선 보시면 9mm 문선이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이렇게 얇게 만드는 문선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같이 이렇게 인방 다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복도 등은 이렇게 이제 어둡지 않게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입구 첫 번째 방입니다. 이제 들어와서 보시면은 여기가 기존에는 이제 확장이 안 되었던 공간인데 확장을 했고요. 확장을 해서 가구 세팅을 하고 자, 이쪽에는 이렇게 이제 옷을 걸을 수 있는 공간들을 저희가 마련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공간에는 이렇게 책장을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속이 비치는 것들은 좋아하지 않는데 뭐 방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단열이 되게 중요한데 네, LG 이중창 걸었고요. 벽하고 천장하고 이제 이렇게 아이소 핑크 50T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도 총 3군데 중에 2군데는 50T를 시공하였고요. 한 군데는 이제 바닥 깊이가 안 나서 30T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단열에 있어서 뭐 30T니 뭐 이렇게 40T니 50T니 하는데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 이제 건축법에 열 관리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서 외기와 직접 노출되는 곳 그리고 직접 노출 안 되는 곳들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단열을 하는 시공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열 관리율이라는 걸 찾아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거실입니다. 별로 이렇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쪽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조금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천정에 조명을 하나도 안 켜시고 지금 생활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카펫박스 안에다 간접 집어넣고요. TV 뒤쪽으로 이렇게 상하부 간접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우리가 생활하기에 전혀 이렇게 등을 켜지 않아도 어둡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고객님께서는 간접만 켜시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게 참 마음에 드신다고 합니다. 간접 조명이 중요한 이유는 집에서는 사무공간처럼 사실 밝을 필요는 없어요. 어딘가에 음영지역이 생기고 어딘가에는 이렇게 밝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명이 얼마나 세팅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보시면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조명을 넣었는데 이 이유는 위에서 이렇게 조명을 쏘면 TV에 빛 반사가 되겠죠. 그러면 TV 시청이 불편할 테고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불을 끄고 볼 때 TV 시청할 때 편하도록 이렇게 뒤쪽에다 세팅을 일부러 한 겁니다. 여기 뒤에 한번 보시면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TV를 보시면은 뒤에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잔뜩 있습니다. 네, 저 친구들
감추려고 일부러 이거 아트월을 만든 거고요. 아트월 같은 경우는 TV 하나만 이렇게 걸어주시는 게 가장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같은 경우도 옆으로 이동을 많이 하고는 하는데 융스위치라서 이렇게 세팅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시공하시는 방법과 옆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옆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껐다 켰다 하기가 좀 편하고요. 위아래로 했을 때는 조금 이제 색다른 맛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주방입니다. 싱크대 같은 경우는 저희 예당에서 하는 거 아니고 이제 키친바우에서 이렇게 고객님께서 직접 하신 건데, 디자인은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이 빛이 주거에서는 사실 나오기 어렵고요. 상공간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기법인데, 주거에 적용을 했을 때 얼마나 예쁘고 실용적인지 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조금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후드 같은 경우는 580만 원 정도 하신다고 합니다. 되게 비싼 제품이네요. 상부장이 없는데 이제 여기 수납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하부 쪽에 수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부장이 없어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거주를 하셔서 이제 수납하신 거고요. 이쪽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쪽은 공간이 천장이 내려온 게 10c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 테두리만 이렇게 밝은 그런 빛이 나왔는데, 이런 거는 별로 예쁘진 않는데, 왜 했냐 하면은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천장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비율을 잡다 보니까 이쪽이 낮아져서 이쪽도 낮아졌고요. 그래서 낮아진 김에 요거를 만든 겁니다. 일부러 만든 건 아니고요. 자, 여기는 이제 주방을 확장한 공간인데요. 이렇게 이제 식사는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하시는 거고, 냉장고가 키친핏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예쁘진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옆면만 보이게 이쪽에 이렇게 감췄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비트를 사용했는데, 요거는 이제 면치기라고 해서 45도 광면을 쳐서 시공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한쪽은 괜찮은데 반대쪽에 이렇게 날카로운 면들이 이렇게 일부 생길 수 있어서 비트로 마감을 했고요. 확장 부분까지 다 이렇게 이제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커튼 박스에도 간접 들어갔고요. 지금 천장에 조명 안 켜고 계신 거잖아요. 간접 조명만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밝기가 확보가 됩니다. 이제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도에 이렇게 이제 여유 공간이 있는데, 이런 공간에다 이제 그 가구를 세팅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액자를 세팅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림을 세팅하신다고 하셔서 밑작업만 조명 작업을 이렇게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 따로 이렇게 별도로 켤 수 있게 스위치 잡아드렸고요. 자, 안방에 오시면은 이렇게 공간이 있고 가구 있고 다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쪽 가구들이 여기 지금 몰딩이 약간 두꺼운데요. 처음에 이제 기획했던 거는 이쪽 벽면에서 저쪽 벽면까지 마치 하나의 벽면처럼 가구로 마감을 하는 게 초안이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문틀을 가구 안으로 숨겨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약 한 3cm 정도가 이렇게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저희 고객님이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방이니까 덜 예뻐도 공간이 넓은 걸 원하셔서 가구를 이렇게 분리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희가 초안대로 갔다고 하면 저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서 이쪽 벽면까지 이렇게 쭉 가구로 마감을 했으면 이 친구가 안 보였겠죠. 그러면 훨씬 더 예뻤을 텐데, 공간적으로 조금 이제 넓은 걸 원하셔서 이건 현장에서 수정해서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쪽에 화장대가 있었고 이쪽에는 그냥 장이 있었는데, 오피스 공간이 필요하시다 하셔서 그러면 이쪽에다가 이렇게 책상이랑 책장을 놓고 화장대를 하나로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핏을 저한테 주문을 하셔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고요. 거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공이 안 된 상태고요. 따로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예상보다 아직 거울은 부착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저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모양이 이상하죠. 이건 제가 만든 거고요.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 이제 이렇게 110V를 220V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제품이 아래에 있고요. 그 친구가 여기 올라와 있으면 예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래다가 분배기 밑에 이렇게 감춰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콘센트를 꽂을 수 있게 제가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110V 제품이 여러모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예쁜 걸 구해보려고 했는데 제품이 없어서 이렇게 제가 시공을 했는데, 여기 고객님께서 케이스 남는 걸로 이렇게 덮어두신 거고요. 조금 어색하긴 하나 그래도 편하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자, 여기 안방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조명 지금
이렇게 조명 다 들어오고요. 자, 이렇게 다 분리 작업을 해서 들어오는데 굳이 이거 안 켜시고 저렇게 간접만 켜시고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화면상에는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전혀 뭐 어둡다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일상생활하기에는 충분한 보도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ACP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지. 여기 앉아서 잠시 이제 고객님들과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인테리어했던 이렇게 소감 이런 거 한마디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인테리어 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뭐냐면 주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벽을 보면서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했던 게 제일 싫어서 주방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제일 컸는데요. 일단 그 주방 구조를 놓고서 주방 디자인하고 이렇게 디자인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임 과장님이 계속 아일랜드는 하나 크게 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셨었는데 저도 사실은 그 말씀이 긴가 민가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구조도 되게 많이 여러 번 짜고 하면서 아일랜드 하나 놓지 않고 상부장 있는 장을 세우기도 했었고 디자인을 엄청 많이 바꿨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냥 과장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바를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선택한 게 이제 아일랜드 하나 놓고 이 컨셉을 가는 거였는데 지금 제가 사용해 본 지가 한 2주? 3주? 3주 정도? 네,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주 정도 됐는데 기존에 제가 디귿자 주방이었는데 디귿자 주방보다 수납 공간은 훨씬 더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방에서 일할 때 동선도 훨씬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공간들이 아일랜드 안에서 굉장히 많이 생겨서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서치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아일랜드 주방, 대면형 주방의 경우에는 이제 위에 올려놓은 것들이 많아서 지저분해 보인다. 되게 부지런한 주부가 아니면 오히려 지저분해 보인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많고 저도 되게 지저분해요. 지금 보면 그릇 엎어져 있고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는 사용하다가도 저는 이번에 아일랜드 하면 식기세척기는 여기 넣지 않고 빼버렸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는 습관이 있어서 빼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저는 부족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또 지저분해 보인다는 느낌도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장도 지금 저희가 보면 거실에 거실장도 없는데 예전에 거실장에 있었던 그 물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다 반대쪽에 있는 서랍장에 이미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싱크대 안에 반대쪽에는 거실 쪽 물건이 들어가고 이쪽에는 주방 쪽 물건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아직 그 3분의 1이 비어 있어요. 그만큼 주방의 수납은 충분하고 그다음에 제가 만족스러운 공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전이 체리색 집이어서 하얀색 집을 살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애들이 되게 하얀 집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높았는데 집이 밝았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무조건 밝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임 과장님한테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막상 조명도 되게 많이 있는데 저희가 생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위에 있는 조명은 사용하지 않고요. 대부분 커튼 박스에 있는 조명이랑 그 TV 앞에 있는 아트월 간접 조명만 켜고 살고 있고 이런 메인 조명은 전혀 켜지도 않는데도 집이 어두운 느낌이 전혀 없고요. 눈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분위기는 더 있어요. 직접 조명을 쓸 때보다 간접 조명을 쓰면 확실히 눈이 덜 필요하고 밝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공간들을 밝혀주니까 훨씬 더 분위기도 있고 사용하는데 어둡지 않으시죠? 네, 전혀 어둡다는 느낌이 없고 처음에 이렇게 조금 시도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디자이너를 믿고 이렇게 과감하게 맡겨주시면 이런 예쁜 집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조금만 이렇게 덜어버리시면 맞아요. 상부장이 없어도 충분히 이렇게 수납 공간이 나오고 예쁘고 직접 조명이 아니고 간접 조명만으로도 충분히 밝기가 확보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과감하게 선택하시면 집이 예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서 저는 기쁘고요. 그리고 카페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당 AS가 형편없대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계약하고 와서도 남편하고 막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 근데 막상 저도 AS가 있었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있었는데 뭐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오시는 분들마다 굉장히 다 친절하셨고요. 오히려 나중에 시공이 더 깔끔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저 돈 안 받았습니다. 출연이 안 받았습니다. 저희 고객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되게 말씀이 없으신 분인데 저는 이게 관여를 많이 안 해서 드릴 말씀을 임 과장님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도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합니다. 다행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신경을 많이 썼던 현장이고 애착이 가는 현장이었고요. 저를 믿고 이렇게 맡겨주셔서 저도 참 뿌듯하고요.
만족하신다니까 참 행복합니다 저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얘기해도 되나? 저 예당 견적을 3번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임 과장님한테 오케이 했어요. 되게 꼼꼼하신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초이스를 했는데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3번 견적 받으신 거예요? 네, 예당에서 제가 3번 견적을 받았어요. 전 몰랐습니다. 네, 제가 다 안 한다 했어요. 저 얘기할 바는 알고 있어요. 그러셨구나.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